네, 잘 쉬었습니까? 예. 다음엔 취소소송에 이어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무효등 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무효 확인소송이라고 하지 않고 무효등 확인소송이라고 하는 이유는 처분의 존재 확인소송, 처분의 부존재 확인소송, 처분의 유효확인 소송, 처분의 실효확인 소송 뭐 이런 등등의 소송 유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지 않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송 유형은 역시 무효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효 확인 소송 왜 제기하냐 도대체?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효인데 뭐하러 소송까지 제기하느냐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행정청은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행정청은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무효가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서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 그래서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취소소송하고 다르게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라는 점하고 또 행정심판 전취주의에서 필요적 전취주의를 채택했다 손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을 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2페이지입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은 의 대상은 취소소송과 항고소송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소소송하고 마찬가지로 처분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그 소송물은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물은 청구 취지에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청구 취지에 나와 있는 처분이 소송물이 되고요. 공격 방어 방법은 청구 원인에 내세운 여러 가지 주장들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질은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이제 확인 소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확인 중에서 항고 소송은 뭐죠?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니까 항고 소송이라는 뜻이고요. 항고 소송 중에 확인 소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 법리가 로마법 시대 이후로 형성이 되어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행정소송도 그런 거냐? 예컨대 말입니다. 어떤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가정하자고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죠? 근데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죠? 여기는 이제 이행 소송이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니까요. 이행 소송이 되는데, 자, 민사소송법의 논리에 따르면은, 민사소송법상의 논리에 따르면 이행 소송이 가능하면 확인 소송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해서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거를 각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주파를 보시면은요, 2008년 3월 20일 선고한 2007도 6342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제 각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요.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안 되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왜 이행 소송이 가능하면 확인 소송이 되지 않는지, 할 수 없는지, 확인 소송의 보충성은 왜 나오는 건지.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행정 소송에서는 왜 이렇게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소회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오늘은 그냥 결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행소송하고 달리, 민사소송하고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이 가세처분, 그러니까 무효동 확인소송하고 이행소송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슈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입니다. 자, 이미 설명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처분의 위법 사유가요, 무효 사유이면서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은 양립할 수 없는 소송 유형입니다. 따라서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순위를 정해서 예비적 병합은 가능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를 하고요.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하는 예비적 병합을 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이 양립 불가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자, 무효 사유이면은 취소 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아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양자의 관계가 현실적으로는 포용 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64페이지입니다.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심리해본 결과 취소 소송보다 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 사유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법원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으로 취급해서 그죠? 전부 승소 판결을 하는 거죠. 반대로 원고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소 기간과 같은 취소 소송의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청구 취지를 취소 소송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소변경을 시킨 다음에 취소 판결을 선고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소변경 없이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대로 취소 판결을 한다. 그죠?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소변경 절차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소송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할 항고소송의 유형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행정소송법 4조 제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정의를 보면은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그러면 여기서 부작위의 개념이 중요하겠죠. 부작위가 그냥 단순하게 행정청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부작위가 아니고요. 자, 부작위는 또 행정소송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각하 또는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행정법 총론 시간에 거부 처분에 관한 설명을 했을 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신청권에는 법령상의 신청권과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죠. 그런 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거부 처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부작위하고. 거부 처분은
그야말로 신청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거부처분이라고 하고요. 부작이라고 하고요. 거부처분은 응답은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거부처분하고 부작위하고 다릅니다. 거부처분은 그러니까 처분이 있는 거니까 그 사유에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때 비로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다. 자,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있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유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부작위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의 유형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확인소송이겠죠. 확인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있는데, 자, 이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뭔지 또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뒤에서 연이어서 법정의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즉, 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말고요. 이렇게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선언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 이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은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은요,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11을 보시면요. 자,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가능하고 의무이행 소송도 가능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요. 현실적으로 있지만은 뭐 다른 나라에서요.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만 는 없고요. 의무이행 심판만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의무이행 심판이 없고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66페이지에 후반부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 항고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법정의 항고소송. 자,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른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비록 행정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론으로 허용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견해가 나눠져 있고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 시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이행 소송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무이행 소송이 무슨 뜻인고 하면 사인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에게 그 거부된 또는 방치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성북구청장이 A에게 해줄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건축허가를 발급해 주는 거죠. 건축허가를 발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부 처분입니다. 세 번째 행동 유형은 뭐겠습니까? 부작이죠.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은요, 그죠?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A하고 성북구청장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제3자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A하고 행정청 사이에는 적어도, 성북구청장 사이에는 적어도 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분쟁은 거부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작위의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해 편의를 위해서 거부 처분을 상정하고요. 자, 거부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케이스는 건축허가라는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 신청이 꼭 기속행위만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컨대 재량행위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재량행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가정을 하자고요. 이제 무효확인 소송보다는 취소 소송이 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마침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거부처분이 취소됐다. 또는 거부처분이 부작위라서 위법하다고 확인이 됐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A가 이 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죠. 그냥 거부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또는 위법하다고 확인이 돼서 이 신청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죠. 신청 상태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A는 이 성북구청장이 거부처분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이 자체로 이 A에게 건축허가가 취득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나 아니면 부작위 위법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원고가 구제받지 못하면 이거는 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런 걸 대비해서 기속력 제도라는 걸 뒀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재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 거부처분이 취소된 그 사유를 왜 취소됐는지를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다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내주지 않는다라면은 이른바 간접강제라고 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 행정청이 기속력이요. 아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북구청장이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유를 들어서 법원에서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유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원고로서는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차라리 법원이 건축허가에 관한 요건들을 다 살펴보고 바로 허가 처분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이행 판결을 선고해 준다라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건축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은 이 소송 경제도 도모가 되고 분쟁도 이례적으로 해결이 되고 원고에게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가 있지만은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없다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학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소곡설이고요. 당연히 하나는 적설이 되겠죠. 자, 소곡설은 다시 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안 된다라는 견해는 적극적인 행정작용을 행사할 권한, 즉 행정권의 행사는 행정부에 전속돼 있는데 이 법원이 건축허가를 내주라라고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부의 감독기관처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이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 68페이지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입법론적으로 의무행 소송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은 행정심판법에는 의무행 심판이 허용이 되는데 행정소송법에는 의무행 소송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다. 이걸 허용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런 소곡설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 즉 일부 취소가 되는 거고요. 적극적인 변경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적극설은 뭐냐? 적극설은 어떤 논거냐? 항고소송의 종류는 예시적인 거고, 그쵸?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해석론으로도 얼마든지 의무행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권력분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권력분립의 의미가 과연 기계적으로 사법부하고 행정부를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권력분립이냐? 권력분립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행 소송이 다소간의 전통적인 권력분립적인 사고방식에는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권력분립의 본질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청이 그럼 과연 또 그 행정청이 1차적인 어떤 행정권의 행사가 봉쇄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처분을 했고요. 처분 이에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주장과 증명을 통해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만약에 적극설을 취하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이 소극적인 어떤 일부 취소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충적인 견해로서 제한적 적극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예외를 승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건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처분의 요건이 이의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무행 소송을 도입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적당한 구제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판례는 뭐냐면요. 판례는 이 소곡설에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소곡설에 있는데 소곡설 중에서 어떤 논거로 그러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판례가 명확하진 않지만은 입법론으로서, 그러니까 권력분립의 논리가 아니고요. 행정소송법에는 의무행소송이 없지만 행정심판에는 의무행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은 행정심판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럼 제 결론은 뭐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권력분립을 이유로 한 소극설은 좀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미 독일이나 심지어 일본, 우리보다 권리구제 수단이 더 권리구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본마저도요, 이 의무행 소송 제도가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만 봐더라도 그러면 그 나라들은 그런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그런 후진적인 나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량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속행위야 기속행위야 권력 분립하고 관계 없잖아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잖아요. 이 재량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경우의 문제인데요. 아무리 이 의무행 소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요. 재량행위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판결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한 번 더 하자없는 재량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재결정 명령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다시 처분을 해라라는 정도의 판결만 선고될 뿐입니다. 심지어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요.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행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낼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선고할 뿐인 거죠.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거는 좀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권력분립의 본질이 뭐냐. 기본권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게 권력분립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행 소송은 더 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분립 원칙이 어긋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는 의무행소송 제도가 없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도가 있고요. 행정심판에는 반대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제도가 없고요. 의무행 심판이 법정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입법자의 의사가 의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기속력을 부여하고 간접강제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나마 권리구제를 해주는 방법을 채택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라면은 판례의 해석론이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이에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소송이라는 게요. 모든 소송이 일반적인 소송이라는 게 어떠한 위법한 처분이 있는 거죠. 위법한 처분이 있고 권리의 침해가 생기는 거죠. 권리 침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복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침해가 이미 선제가 되고 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처분이 임박해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권리 침해를, 그러니까 위법한 처분이 발령이 되면은 그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그러면 진짜 위법한 처분이 있어야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임박한 위법한 처분을 사전에 저지하는, 사전에 금지시키는 그런 소송 유형이 있다면은 권리구제가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치한 언어로 표현해드리면은 장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소송을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국설하고 제한적 허용설 있습니다. 소국설은 권력분립의 원칙하고요. 아까 의무행 소송할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론이죠.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이 소국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한적 허용설은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은 공권력의 침해가 절박한 경우에 문제가 되고 단순히 현상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의무행 소송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유연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학자들도요. 그러니까 의무행 소송은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또 된다라고 제한적
허용설이긴 하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행 소송보다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학자들한테 더 호의적인 소송입니다. 그러나 요건은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첫 번째 72페이지입니다. 처분이 행해질 개연성이 있고 절박해야 됩니다. 처분이 그러니까 처분이 지금 임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요건이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제한적 허용설이 있고요. 판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뭐 의무행 소송에서 제가 취했던 견해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판례도 또는 소극설을 취하는 견해도 입법론적으로는 예방적 금지 소송과 의무행 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몇몇 견해를 제외하고는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론적으로는 의무행 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허용돼야 된다라는데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1984년도에 재정행정소송법이 전부 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요. 그때 이미 1984년도 행정소송법이 전부 개정될 당시에도 이미 의무행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주 치열했는데 그 당시에 권력 분립의 논리가 상당히 특히 행정부 쪽에서의 반대가 심해서 이 기속력 제도하고 간접 강제를 통한 구제, 아까 설명했던 그런 우회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도 채택이 안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는 의무행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도입되는 걸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소송법이 그 이후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다 무산이 됐는데요. 자, 대만하고 일본은요, 우리보다 더 논의가 좀 늦게 시작됐는데 오히려 대만하고 일본은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참고로 과거의 행정소송법 안에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가장 이제 최근 입법안이 뭐였었냐면은 법무부가 2012년 5월 24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서 2013년 3월 20일 입법 예고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은 가장 최근에 개정안이었는데요. 개정 노력이었는데요. 일단 의무행 소송은 어떻게 정했냐면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소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소 기간은 뭐 밑에서 설명이 돼 있고요. 판결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의무행 판결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기속행위의 경우에서는 특정 처분을 발급하라죠. 한다가 아니라 하라는 주문을 하도록 돼 있고요. 주문을 선고하도록 돼 있고요. 재량행위나 뭐 판단해야지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명령이죠. 재결정 명령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행정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현행법으로는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가이행 명령 제도가 가처분 제도가 도입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행 소송에 대한 보전 처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채택이 안 됐는데요. 개정 시안 즉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에서 제시된 거에 의하면은 행정청이 장래에 위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법정되어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법정되어 있지 않는 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